그 병원 안 가고 약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그런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 대표 한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의사를 중심으로 이 카페 활동이 점점 커지더니 회원 수가 6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카페 활동이 커지다 보니까 이 대표 한의사가 이 중에 몇 명 회원을 엄마들을 뽑아서 1년 동안 그 좀 강습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리고 맘닥터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맘닥터가 이 아나키 카페의 그 주장 있잖아요. 약을 쓰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전수를 합니다. 사진을 보내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럼 그 사진만 보고 얘는 뭔 것 같네요.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라고 그 맘닥터들이 거의 진료 진단 해주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약을 쓰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수두 잔치를 벌인다라든지 아토피 걸린 애들은 진물이 절절 흐르고 막 딱지가 지었는데도 괴로워하는데도 오히려 햇볕 쐬게 해서 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열로 애가 이렇게 축 늘어졌는데 해열제 쓰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장으로 비강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현대의학에서는 정말 기함을 할 만한 그런 치료 행위들을 이 아나키 카페에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죠. 문제가 커지고 실제로 피해자가 늘기 시작하자 관련한 시민단체, 예를 들면 아동학대 방지 시민모임 같은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관련한 성명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나키에 대해서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 후배인 남지영 기자가 이 아나키 문제가 심각하니 보도를 합시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네. 한의사 한 명의 일탈이 정말 그게 문제냐.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정보를, 많은 정보를 우리가 줬고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한의사 한 명이 한의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얼핏 보면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서 사회에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제 판단이 아주 완전히 틀렸죠. 남주현이 회원 수가 6만 명이라는 사실을 보고를 안 한 모양이네요. 아니, 보고를 했는데 제가 흘겨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전 한의사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의사 한 명의 일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카페라고 생각을 하셨나 조그만 인터넷 카페고, 한의사 한 명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여기 이 일탈적인 한의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정보가 없어서 이걸 따랐겠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할 건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게 끄집어내야 할 문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완전히 틀렸죠. 그렇군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남정 기자에게는 할 말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지경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이제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일단 우리 임원장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한의학적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조사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고요. 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날에 이틀 전일 텐데, 네. 두 가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아토피와 수두죠. 네. 수두 파티를 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수두에 걸려서, 어렸을 때 걸려서 그러면 수두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백신 맞지 말자라고 이게 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아나키 카페에서는 예방 접종을 거부하더라고요. 거부하죠. 저는 이번에 뭐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두 백신을 맞지 말자고 했었죠. 미국에서도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예방 접종. 그리고 백신 회사들이 다 엉터리다. 저는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그래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네. 국제백신연구소 소장을, 미국인이죠.
이제 한국계인데 우리말을 거의 하나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했고 물론 통역은 붙였습니다만. 네, 여기서 살짝 깔때기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요. 그 통역 붙였다고요. 이게 깔때기인가요? 영어로 했다면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수두 백신 이미 우리 인류 건강에 증진된 게 확증된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이것도 있어. 그랬으면 됐지. 이걸 또 우리의 일탈적인 한의사가 수두 백신 맞지 말라고 하는 걸, 예방 접종 말라는 걸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도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두 백신, 그러니까 예방 백신이 맞으면 더 감염병에 더 잘 걸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연 면역을 해야 좋다는 게 유럽에서 시작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독일에서도 있었고요. 스페인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90년대 후반이고요. 영국에서는 사실 1998년에 의학 논문으로 제출됐었죠. 수두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고 그게 아이들의 자폐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논문을 냈는데 그래서 영국의 수두 백신 접종률이 80%까지 낮아졌습니다. 80% 하락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70명 맞았다면 100명 중에 20명 정도만 막는 정도로 떨어졌는데 자폐증 걸릴 위험이 있다면 어느 엄마 아빠가 맞추려고 그렇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들여다봤더니 오류가 많았고 그 오류에 대해서 저자에게 물었더니 저자가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논문 스스로. 철회. 네. 예, 그래서 그 논문은 지금 현재 밝혀질 수 없는데 네. 그 사이 영국에서는 수두 붐이 일었죠. 상당한 아이들이 수두에 걸렸습니다. 네. 수두 환자가 한 300%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이 수두 백신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수두 파티를 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그냥 수두 걸려서 자연 면역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좋다는 그런. 그런데 주장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내 면역력이 강해질 때는 이제 잠잡고 있다가 이게 평생 남아서 나이 들어서 네. 이게 다시 면역력이 약해질 때 어떤 걸로 나오면 대상포진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이거 모르시겠죠. 이게 그래서 현재 지금 대상포진이 얼마나 문제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대상포진 지금 우리 주변에 고령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대상포진 때 고생을 하십니까? 네. 이분 모르실 거야. 제가 이분에게 질문을 당신 수두가 나중에 들어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원인인 바이러스라는 걸 당신 아십니까? 하면 이분 모르셨을 텐데, 이거 몰랐을 텐데 이분을 인터뷰했던 중앙일보 기자는 그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못했겠죠. 그리고 제목을 되게 저는 이상하게 뽑았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제 이분의 단독 인터뷰라고 해서 수두 파티라도 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대단히 선정적인 좀 제목이라서 그랬는데 물론 기사에는 그분의 이제 비상식성 비과학적인 부분을 짚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토피 부분이죠. 네. 이 아토피 갖고 이제 사실 저희 다른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네.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더 위축되는 부분인데 사실 의사들끼리 얘기해서 아토피가 안 낫는 질환이다.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는 질환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되게 허탈한데 사실 저희 보도국 기자들이랑 얘기하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 우리 현대의학이 아토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그리고 그 의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 건가. 오늘도 사실 되게 그것 때문에 한동안 좀 침울했어요. 아토피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은 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방치하는 것보다 치료받지 않은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근거를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6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그것이 못 믿어워서 이렇게 아예 방치하는 부분으로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들, 천식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오염된 도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꽃가루도 환경 오염이 있는 곳에서는
있는 자란 것은 훨씬 더 독성이 강하다라는 게 서양의학에서도 우리 연구에서도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기가 깨끗한 곳으로 이사 가면 그런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급성기에 이제 이 아토피라는 거는 피부의 방어선이 저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선이 저지되면 막 일반적인 균들이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고 그런 균들이 더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부분의 것들은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는 난치병이죠. 그러니까 난치병에서 이런 틈새 시장을 이용한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9년 의학 전문 기자라면서 백신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이 치매를 일으킨다는 일본 후생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적나라하게 일본 후생성의 주장이 왜 잘못됐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근거가 사실은 왜곡돼 있고 그 백신에 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1일 허용량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한 번 맞잖아요. 그렇지. 많이 맞아야 3번 맞는데 1일 허용량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 치매를 유발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 치매를 유발한다는 논문 자체도 없거니와 용량 자체가 1일 허용량의 1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만 알루미늄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이게 알루미늄을 쓰는 백신은 되게 많거든요. 그 증폭제로서. 그러니까 딱 거기만 갖고 타깃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이상한 일인데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했을 때도 홍역 백신의 무용론을 주장했던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저는 사실상 상당히 기운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를 알고 방송 이제 녹음을 하러 온 조 기자가 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이제서야 좀 납득이 되네요. 까칠해 보였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뭐 기계적으로 이 아나키 카페 측의 얘기를 제가 안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기계적인 중립을 위해서라도 조금 들려드리면 그 문제가 된 그 카페의 담당 한의사라는 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일부 과장된 사진이 악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치료법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고 현재 아나키 카페는 폐쇄됐지만 그 한의사와 맘닥터라는 직위를 이렇게 부여받은 그 엄마들은 자신들의 치료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까지가 이제 나와 있는 입장입니다. 이 지금 자연주의 치료법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책을 예방접종 맞지 말아라라는 뭐 책들이 참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도 많고 네. 국내에서도 번역되고 국내 저자들도 만들어서 뭐 여기는 아이만 약을 안 쓰고 병원 안 가고 키우기라고 되어 있지만 서점에 가보면 병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아주 이렇게 좀 섹시한 제목의 섹시한 제목의 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엄마들 있습니다. 혹하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 생각들 중에 약을 말고 그냥 건강하게 자연적으로 건강하길 더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그 책에 이제 보면 제약회사들의 행포, 그러니까 이런 접종을 하게끔 해서 돈을 벌고 그거에 대한 뭐 나쁜 결과물도 있거든요. 예방접종 맞고 뭔가 안 좋아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을 가지고 좀 집대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겁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예방접종 안 하고 막 자연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토피랑 이런 천식이라든지 이런 면역성 질환이 아주 급격히 차이가 난다. 이건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라든지 그런 치료가 어려운 그런 면역 질환의 그 차이가 국가별로 나는데 걔네들이 예방접종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읽고 그럴싸한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 가지들 관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먹는 그 유전자 변형 식물들 있죠. GMO. 네. 그다음에 환경된 오염.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환경된 오염이 아니라 오염된 환경. 오염된 환경.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된 모임. 근데 알아들었다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예, 여튼 들어봅시다. 그게 제 신뢰가 좀 깔려 있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면서 사실 아토피나 이런 면역성 질환들이 증가된 거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 예방접종의 차이로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느낌은 좀 저는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지금 면역성 질환이 올라간 건 맞거든요. 네. 아토피 질환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거에 대한 치료법을 지금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연주의적으로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그렇게 안 좋은 그 케이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까지는 회복 안 되면 치료를 받게끔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끝까지 너무 과한 신념이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장사하는 거대 제약사나 뭐 이런 병원 상대가 밉다고 또 부작용 사례가 얼마간 있다고 그 어떤 그 현대의학 치료의 효용 모두를 부정해버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100%니까. 그렇죠. 당한 사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100%이지만 이때까지 쌓아온 연구 결과와 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그 모두를 부정해버리는 건 다중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되는 일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네. 저는 면허가 2개 있다 보니까 네. 한쪽에서 피해를 보고 한쪽 치료는 절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한약 먹고 옛날에 뭐 어떻게 돼서 절대 한약 안 먹고 한방 쪽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또 병원 약 먹고 뭐 하고 해서 너무 힘들고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런 치료 안 하고 한약을 먹든지 자연주의 치료할 겁니다. 극명하게 나눕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와서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한테는 100%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본인 당사자한테는 그것이 100%니까. 하지만 이것을 본인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맘닥터라는 제도 자체는 정말로 위험하고 좀 부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 그 한의사의 어떤 그 강좌 그 과정을 들었다고 해서 거의 준 의사 정도의 그 지위를 부여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고 치료법을 전수하게 하고 이거는 좀 문제 아닌가요? 이 의료법에 매우 큰 문제가 위반이 아닌가요? 되나요?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되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원래 의료법 위반이 될 때는 뭐 금전적 관계가 생기면 그게 의료법 위반에 성립이 되고 네. 사실 누구 지인이 야 이거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의료법 위반일까요? 금전적인 거래는 이득을 없었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안 왔고 만약에 우리가 보통 건강 상식 개인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된장을 바르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줘서 문제가 됐어요. 그때 의료법 위반이 됩니까? 사실 저는 그걸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이제 이분들을 영업 형태가 그러니까 스스로 사설 자격증의 형태로 실질적인 자격증의 형태로 운영을 했다고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이 되면 의료법 위반일 테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뭐 일종의 동아리의 어떤 형태다, 어떤 자격 그런 형태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는 뭐냐면 이거 그 조이파를 다룬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마스터. 그러니까 이렇게 다단계의 분들이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둬서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제자를 또 양성하고 그분들에게 경제적 이득 주고 뭐 그런 걸 나누고 하는. 물론 이분이 참 저는 이제 뭐냐면 선무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몸에 나는 열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해열제를 많이 사용해 왔죠. 그런데 최근에 열이 왜 나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초의학을 하는 면역학을 하는 분들이 그랬더니 열이 나면서 외부에 침입했던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균이나 세균이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단백질은 대단히 온도에 민감한데 1도 정도 올라가면 이 단백질의 활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를 먹는 사람과 해열제를 먹지 않는 그룹을 나눠서 했더니 해열제를 먹었던 그룹이 증상이 더 오래 가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긴 했는데 이건 이제 섣불리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열은 신경계에 독을 줘서 경기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열을 잘 다룰 수 있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해열제를 안 먹을 것 같으면 그 열 경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해야 되고 이건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감기 하루 이틀 늦게 나는 게 더 낫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건 들었겠죠.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걸로 봤을 테고 그러면서 열은 해열제를 안 먹고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이상한 선무당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고열로 누가 경기로 생명을 잃거나 뇌염처럼 고열이 나는 특별한 염증, 뇌염 같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열 놔도 돼. 그냥 애들 해열제 먹이지 않고 켜야 돼. 하다가 뇌염으로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쁜 케이스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보호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안 좋은 케이스를 양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뽀얀거탑이 한의사인 임채선 원장님과 그리고 현대의학 쪽에 얘기를 해주시는 조 기자님을 동시에 초청을 해서 늘 각계의 말씀을 고루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아기 카페의 그 회원인 엄마들 같은 경우는 카페 안에서만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자가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얘기들을 들을 기회마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이 의료 관련한 이슈들이 이렇게 좀 불거졌을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거예요. 정보가 한쪽 눈을 감을 때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정보가 과연 옳은 걸까라는 것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새로운 정보는 없을까라고 항상 문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언론인들, 저 같은 언론인들이 잘 좀 새겨야 할 필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맹신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는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된 게 확증된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이것도 있어. 그랬으면 됐지. 이걸 또 우리의 일탈적인 한의사가 수도 백신 맞지 말라고 하는 걸, 예방접종 말라는 걸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도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두 백신, 그러니까 예방 백신이 맞으면 더 감염병에 더 잘 걸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연 면역을 해야 좋다는 게 유럽에서 시작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독일에서도 있었고요. 스페인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90년대 후반이고요. 영국에서는 사실 1998년에 의학 논문으로 제출됐었죠. 수도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고 그게 아이들의 자폐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논문을 냈는데 그래서 영국의 수두 백신 접종률이 80%까지 낮아졌습니다. 80% 하락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70명 맞았다면 100명 중에 20명 정도만 맞는 정도로 떨어졌는데 자폐증 걸릴 위험이 있다면 어느 엄마 아빠가 맞추려고 그렇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들여다봤더니 오류가 많았고 그 오류에 대해서 저자에게 물었더니 저자가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논문 스스로. 철회? 네. 예, 그래서 그 논문은 지금 현재 밝혀질 수 없는데 네. 그 사이 영국에서는 수두 붐이 일었죠. 상당한 아이들이 수두에 걸렸습니다. 네. 수두 환자가 한 300%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이 수두 백신의 또 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완전히 틀렸죠. 그렇군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남정 기자에게는 할 말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지경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이제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일단 우리 임 원장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한의학적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조사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이고요. 네. 대한인사협회는 오늘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날에 이틀 전일 텐데 네. 뭐 두 가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아토피와 수두죠. 네. 수두 파티를 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수두에 걸려서 어렸을 때 걸려서 그러면 수두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백신 맞지 말자라고 이게 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아나키 카페에서는 예방 접종을 거부하더라고요. 거부하죠. 저는 이번에 뭐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두 백신을 맞지 말자고 했었죠. 미국에서도 그런 엄마들이 시절에. 있어요. 예방 접종. 그리고 백신 의사들이 다 엉터리다. 저는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그래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네. 국제백신연구소 소장을 미국인이죠. 이제 한국계인데 우리말을 거의 하나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했고 물론 통역은 붙였습니다만. 네, 여기서 살짝 깔때기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요. 그 통역 붙였다고요. 이게 깔때기인가요? 영어로 했다면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수두 백신 이미 우리 인류 건강의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수두 파티를 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그냥 수두 걸려서 자연 면역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좋다는 그런. 그런데 주장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내 면역력이 강해질 때는 이제 잠잡고 있다가 이게 평생 남아서 나이 들어서 네. 이게 다시 면역력이 약해질 때 어떤 걸로 나오면 대상포진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이거 모르시겠죠. 이게 그래서 현재 지금 대상포진이 얼마나 문제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대상포진 지금 우리 주변에 고령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대상포진 때 고생을 하십니까? 네. 이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질문을 당신 수두가 나중에 들어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원인인 바이러스라는 걸 당신 아십니까? 하면 이분 모르셨을 텐데, 이거 몰랐을 텐데 이분을 인터뷰했던 중앙일보 기자는 그 질문 안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못했겠지. 그리고 제목을 되게 저는 이상하게 뽑았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의 단독 인터뷰라고 해서 수두 파티라도 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대단히 선정적인 좀 제목이라서 그랬는데 물론 기사에는 그분의 이제 비상식성 비과학적인 부분을 짚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토피 부분이죠. 네. 이 아토피 갖고 이제 사실 저희 다른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네.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더 위축되는 부분인데 사실 의사들끼리 얘기해서 아토피가 안 낫는 질환이다.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는 질환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되게 허탈한데 사실 저희 보도국 기자들이랑 얘기하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 우리 현대의학이 아토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그리고 그 병원 안 가고 약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그런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 대표 한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의사를 중심으로 이 카페 활동이 점점 커지더니 회원 수가 6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카페 활동이 커지다 보니까 이 대표 한의사가 이 중에 몇 명 회원을 엄마들을 뽑아서 1년 동안 그 좀 강습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리고 맘닥터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맘닥터가 이 아나키 카페의 그 주장 있잖아요. 약을 쓰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전수를 합니다. 사진을 보내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럼 그 사진만 보고 얘는 뭔 것 같네요.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라고 그 맘닥터들이 거의 진료 진단 해주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약을 쓰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수두 잔치를 벌인다라든지 아토피 걸린 애들은 진물이 절절 흐르고 막 딱지가 지었는데도 괴로워하는데도 오히려 햇볕 쐬게 해서 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열로 애가 이렇게 축 늘어졌는데 해열제 쓰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장으로 비강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현대의학에서는 정말 기함을 할 만한 그런 치료 행위들을 이 아나키 카페에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죠. 문제가 커지고 실제로 피해자가 늘기 시작하자 관련한 시민단체, 예를 들면 아동학대 방지 시민모임 같은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관련한 성명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나키에 대해서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아, 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 후배인 남지영 기자가 이 아나키 문제가 심각하니 보도를 합시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네. 한의사 한 명의 일탈이 정말 그게 문제냐.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정보를 많은 정보를 우리가 줬고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한의사 한 명이 한의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얼핏 보면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서 사회에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제 판단이 아주 완전히 틀렸죠. 남주현이 이렇게 회원 수가 6만 명이라는 사실을 보고를 안 한 모양이네요. 아니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래요? 흘겨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한의사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의사 한 명의 일탈이라고 생각했기 조그만 때문에 그냥 인터넷 카페라고 생각을 네, 조그만 하셨나 인터넷 보다. 카페고 한의사 한 명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여기 이 한의사를 이 일탈적인 한의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정보가 없어서 이걸 따랐겠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해줘도 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과연 뭐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게 끄집어내야